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라림스터입니다. 오늘 밤늦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핑계 아닌 핑계로 좀 바쁘다는 이유로 영상을 좀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 뿐만이 아니라 각종 성격장애 혹은 정신질환을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약물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치료와 함께 뭐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이제 받게 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병원에서 약물치료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사설 심리치료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치료자가 병원에서는 뭐 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설 심리 치료 기관에서는 뭐 심리 치료사가 되겠죠. 치료자가 이 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그 경계성 성격 장애다 또는 뭐 양극성 성격 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떤 그 진단을 내리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의 그 진단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 계획이라든가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 치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복합적으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계성 성격 장애를 예로 들자면은 어떤 그 다른 우울증이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또는 다른 성격 장애나 다른 정신 질환을 유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경계성 성격 장애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원활한 또는 어떤 그 광범위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다른 정신과 질환과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증상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공통된 증상이라든가 또는 공통된 원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환자를 뭐 경계성 성격 장애자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놓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면 상당히 그 한계점을 드러나는 얘기죠. 그 테두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좀 어떤 넓은 좀 광범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한 가지 증상은 개선이 되었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증상들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경계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한 90%가 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어떤 증상들을 좀 더 그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러한 어떤 10%의 증상까지도 완벽하게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넓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명에 우울증입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양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해리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치료자들은 그 한 가지 질환, 진단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 광범위한, 좀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넓은 좀 범위에서 치료 계획을 좀 세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내가 분노 조절 장애야? 또는 내가 경계성 성격 장애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한테 그 어떤 진단을 내린 그 장애 유형을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치료자의 몫입니다만, 치료자가 조금 더 어떤 그 순발력을 좀 발휘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좀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 된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점을 좀 더 그 많이 생각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어쨌든
이 성격장애라든가 정신과 질환들은 어떤 한 가지 진단명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넓게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성격장애들이 복합적인 증상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정신과 질환이라든가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름 지나고 가을 때쯤 되면은 좀 그 컨텐츠를 좀 확장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하나 더 선보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맛배기 영상을 이제 조만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